정청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체 게스트와 함께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My political friend. Political friend. 20년 동안 노사모 때부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노사모의 미키루크 이상호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노무현 10주기인데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노무현 신드롬의 엔진 역할을 했었죠. 예, 노사모. 노사모 시절을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일명 미친 누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사모 초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의원님 같이 나오신 겁니다. 애초에 이 양말 장수 하셨죠? 양말 장수. 예.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노사모에 합류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죠? 전혀 관심이 없었죠. 초창기에. 그 대목이 저도 궁금했었는데 어쩌다가 거기 합류하신 거예요, 노사모에? 그 당시에 그 소리바다 저작권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건 뭐야? 이렇게 하다가 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예. 양말 회사. 양말 회사. 양말 장사를 실제로 잘 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 그때 뭐 한 100억 가까이 했죠. 그랬는데, 소리바다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노래 사이트인데, 그래서 소리바다라는 놀이 사이트를 찾다가 찾다가 소리바다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노차사, 치다 보니까 노사모가 나오는 거예요. 아, 노차사를 떠올렸는데 네. 찾아진 게 노사모 사이트였어요? 노사모가 사이트 찾아진 노차사는 홈페이지가 없었고 노사모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걸 떡 눌렀더니 노래가 안 나오고 노무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닫으려고 하다가 홈페이지 개발 중이었으니까 메뉴나 좀 구경해보자 하고 눌러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면의 좌측 상단에 이 화면을 시작 페이지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리고 그걸 눌렀나 봐요. 예. 눌렀나 봐요. 다음에 인터넷을 켜면 예. 야후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노무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컴백이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제 컴퓨터가 예. 앞전에 그 바이러스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검색하고 싶었던 게 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죠. 예. 포르노를 검색하고 싶었어요. 아, 인터넷 초창기에. 초창기에 예. 그래서 2000년이면 아직도 초창기니까. 포르노 이렇게 해서 이제 쳤더니 갑자기 막 팝업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팝업. 그래가지고 그걸 정신없어가지고 끈다고 하는데 여직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여직원이. 예. 그리고 그걸 끌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뺐어요. 코드를 뺐는데 다시 켰더니 팝업이 창에 다 깔려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지우지 하고 이제 그게 본체를 끈 거예요? 모니터만 끈 거예요? 밑에 저 코드를 뽑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코드가 코드를 싹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본체의 코드예요? 모니터의 코드예요? 모니터 본체 구분 못해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다 뺐어요. 다 뺐다? 다 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지우지 하다가 그 제가 손대지 마시오 이걸 붙여놓고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출장을 딱 다녀오니까 오늘 컴퓨터를 켰어. 예. 켰더니 깔끔하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직원들 보고 왜 사장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느냐 하고 화를 냈죠. 네. 화를 냈더니 아니 이게 내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 우리 회사 전체가 이제 다 완전히 뭐 포르노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뭘 잘못 건드렸어. 이 바이러스를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노사모 홈페이지가 나온다고. 컴퓨터만 키면 노사모 홈페이지가 컴퓨터만 켜면 노사모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우연히 이제 심심하니까 밤에 이제 뭐 야간 작업도 하고 이럴 때 심심하니까 이래 들어가 봤어 이제. 댓글을 막 주고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산 청년, 부산 할배, 부산 아지매 이래 세 명이 싸우더라고요. 서로.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싸워. 그때만 해도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이 없을 때니까 이 친구들은 왜 싸우지 하고
본 거예요. 할 일도 네. 없고 해서 봤더니 근데 지역 감정이 주제예요. 음. 근데 왜냐면 부산이라는 아이디를 쓰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오프라인 충렬사 앞에서 만나서 한번 붙자는 거였어요. 소위 현피. 뭐 그때는 막 10원짜리가 막 난무할 때니까 예. 니 죽여버린다. 니는 내한테 걸리면 죽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 어디로 나와? 나와 해가지고 이제 충렬사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부산 그 아지매라는 친구가 부산 사람이 아니야. 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보다가 그냥 님은 아닌 듯 이렇게 쳤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님은 아닌 듯 쳤어요. 쳤더니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꺼져 이러는 거야. 감정이입 되기 시작했어. 갑자기 내가 싸움에 이미 들어가 버린 거야. 어디다 욕을 하냐고 치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안 따라가는 거야. 욕은 이제 뭐 계속 하는 거에 올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아라비아 숫자 1818만 계속 걔만 따라 걔만 나타나면 이제 1818만 이제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181818 이거만 계속 걔만 나타나면 누른 거예요. 누르다 보니까 이제 매일 밤 거기를 들어가거든. 그 새끼 또 안 나타나. 내 입만을 걸리면 죽여버린다. 매일 내 번호 적어놓고 만나자. 181818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어디 갔는지 귀찮아가 사라져버린 것도. 심심해가지고 우연히 이회창 문부식 김현장의 아이러니한 인연이라는 장문의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2001년도였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을 예. 이제 다룬 기사였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가 예. 첫 번째 무료 변론을 한 사건. 예. 유명한 사건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문부식이라는 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예요. 부산 동고등학교. 그리고 저는 뭐 빨갱이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갱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나왔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신대 2학년생이었는데 광주 5.18 광주의 문제를 그걸 이제 보고 저 당시 서독이죠. 서독에서 그걸 보고 배낭여행을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와서 양키 고홈하고 이제 네. 미 대사관에다가 이제 화염병을 던진 사건인데 그게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노무현이라는 변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오늘날 이 재판이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역사의 두려움으로 재판장은 재판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야, 이 사람 남자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남자지. 굉장히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사실. 내가 네. 알기로는 뭐 그냥 노무현 그냥 원래 워낙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계속 읽어 나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심 재판장이 누구냐 그러면 이회창입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사형 선고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기사가 엄청 긴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밤새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를 지지선언을 했냐 그러면 이회창 지지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료 변론을 섰던 노무현은 어디 갔는지 없고 배신하고. 대통령 될 것 같은 이회창을 지지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부산 아지매 같은 놈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부산 아지매로부터 시작됐구나. 근데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드는 거예요. 우리 선배긴 하지만 이렇게 비겁한 놈이 있냐. 그래서 막 그날 밤에 정말 화가 나가지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아니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무료 변론을 쓰고 노동자들 대변하다가 감옥 갔던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구속됐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도울 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노사모 회원을 가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큰 명이어가지고 우리 직원 보고 좀 노사모 가입을 좀 시켜달라고 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입했구나. 네. 처음에는 네. 이게 전국 조직인데 양말 팔아먹는 조직으로 쓰면 되겠다. 아니 그것도 생각 좀 했죠. 노무현도 좀 도와주고 한 전국 조직이라 그러니까 회원 숫자가 1000명이 조금 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람들 양말 다 신으니까 노무현도 좀 도와주고 양말도 좀 팔아야 되겠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했는데 회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초기에 한 1000명대였을 때, 그때 1000명 채 안 됐을 때. 진짜 초기에 합류하신 거네. 그래서 제가 그냥 술 사주면서 노사모 회원을 가입시켰어요.
양말도 팔 겸.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노사모 회원을 가입을 하고. 그때 돈을 워낙 잘 벌어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고 다녔대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고 다니다가 노사모 가입시키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그 돈을 이제 그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이미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양말 선물 세트 하나는 정도는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차에다가 양말 선물 세트를 꽉 싣고 다니면서 노사모 회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나는 불법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미풍양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만나는데 뭐야? 왜? 오늘 생일이에요? 예, 예. 오늘이? 예. 야, 케이크 저거 빼. 자, 그럼 후 한번 불어주세요, 그러면. 정례당.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노무현을 알게 되면서 역사와 민주주의를 깨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모를 통해서 진짜로 처음으로 정치를 접한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다가 당시 노무현 후보도 아니지. 그때 해수부 장관 관두고 네. 후보가 되기 직전 그 사이. 사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지인을 한 300명 정도 가입시켰습니다. 예. 가입했다고 말만 하기에 절대 나는 믿을 수 없다. 노사모 게시판에 가입했다고 적어야지만이 나는 가입한 걸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뭐 적을 때까지 막 독촉을 하니까 뭐 이상호 사장 가입했어. 뭐 상호야 가입했다. 뭐 상호형 그게 도배가 돼버린 거예요. 도배가 되다 보니까 이상호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되어버려가지고 그 당시에 명계남 명장님, 선배님 전화가 왔었어요. 이상호 씨냐고 그 노사모 영화배우 명계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영화 배우라고 했는데 누군지 몰라.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영화배우 명계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영화배우 있나요? 내가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버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통해서 전화를 해서 번개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는 정치인들하고 안 논다.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정치인들하고 안 노니까 앞으로 이런 전화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노무현 씨 보고 나 저런 사람 저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어요.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네. 네. 예전에는 정치하고 연결되면 장사가 이제 없으니까. 제 지인을 거의 다 가입시켜가지고 목표를 바꿨어요. 택시 타기 운동을 저 혼자 한 겁니다. 노무현 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이 말이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국회의원도 못한 놈을 왜 자꾸 뭐 대통령 이야기하냐고 막 욕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전과가 제가 하나 있긴 한데. 진짜 싸웠어요. 예, 경찰서 그래가지고. 끌려갔어요. 아, 그래서 폭행 전과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다가 호프에서 노무현 그 대통령을 뵌 거예요. 제 직원들하고 해서 한 200명 가까이 갔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정모를 하는데 안 모이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대기시켰던 거예요. 기분 좋게 하겠다고. 머리도 이대팔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양복 입고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호 씨입니다. 이러니까 주변에 우리 직원들하고 뭐 우리 친구들이 야 사장님 한마디 하세요 하고 뭐 상호에 한마디 해라 이래 되는 거야. 한마디 해라. 한마디 해라 이러니까 내가 그때 막 노무현 씨 이럴 때니까 노무현 씨는 정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노장께서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택시 타기 운동을 하는데 개인 택시 조합은 100%가 이해창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개인 택시 조합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랬어. 그래서 가서 뭘 할까요? 있잖아요. 그 돈 봉투 좀 이래 주고. 아니 고생하십니다 하고 좀 주야 그 사람들이 대신 뭐 맨입으로 세상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이 사람 노사모 맞아요? 이 사람 노사모 맞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네. 노사모 아니다. 이 사투리로 노사모 아니다. 이러더 가버리더라고. 그게 가버렸어요? 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주새끼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하냐.
막 그래 된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저 이상한 사람이다, 좀 독특하다. 왜냐하면 참 고생 많네요 하고 그냥 헛소리를 해도 그렇지. 고생 많네요 하고 가면 될 건데 내한테 이렇게 면박을 주고 가?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한번 뭐 이렇게 보자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 번 보자겠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여러 번 이유는 아니고 한두 번밖에 없어요. 네. 예. 대통령이 부른 것은 노사모에서 어쨌든 엄청난 역할을 하고 희망대의 저금통도 이 친구 작품이에요. 노란 손수건 이런 거 이 친구가 다니면서 2달간 트럭 몰고 다니면서 희망대의 저금통을 모았거든요. 속도 위반으로 360만 원인가 벌금까지 내면서. 안 좋은 얘기를 좀 짧게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를 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마운 일을 한 게 없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고마우면 당신에게 내가 고맙다고 하지 왜 당신께서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는 안 들어갔대요. 그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가냐. 그런 생각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정치를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실력을 본 거예요.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 하여튼 저를 찾아와서 왜 노무현 대통령 안 봤냐 이러길래 제가 사실은 좀 폼 잡고 싶어서 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가 고맙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 나한테 고마워야 될 일이 뭐 있노. 내가 세상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그때 했던 게 팩트였고 사실은 전화할 때는 좀 삐졌어. 전화를 내가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무슨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거의 24시간 계속 특집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 얼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그런 거 있어. 마음이 살짝 나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뭘 하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좋아하던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을 키워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 뭔가 약간 섭섭해지고 그런 거 있다면서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멀리 가면 저 멀리 가버렸고 뭐 1년 전, 한 1년 6개월 전만 해도 내 주변에서는 노무현이가 무슨 대통령 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미 나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서운한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솔직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보자고 해서 언제 보자고 이러니까 뭐 내일 모레 올라오라 하더라고. 나도 일정이 있으니까 못 올라간다. 너도 내 일정이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정이 있냐? 바둑동호회 바둑 들어가야 돼. 그래 안 갔어요. 아니 잠깐만.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요 얘기하기 전에 요 사진은 청와대에 제일 잘 보이는데 걸려있던 당시 광주에서 경선하면서 사실은 쭉 달려나갔거든요. 그때 사진인데 이 사진을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걸어놨어요. 저 크게 걸어놨었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놨어요. 요 청와대. 친구가 이 양반 아들입니다. 이 친구 이름이 태풍이에요. 태풍인데 1998년도 9월 30일 날 밤 태풍 애니가 왔습니다. 그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풍이라고 지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태풍이를 안고 노풍이 불었던 거죠. 공부는 좀 못하는데 저 친구가 그때 5살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부산에서 완전히 뒤집어서 경부선 타고 서울 올라간다. 제가 그 당시 노사모 이제 국민경선대책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태풍이한테 V를 계속 2번을 연습을 시켰어요. 왜냐면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이 날이 올 것 생각하고 계속 V를 했는데 아니 부산에서 대박 칠 줄 알았는데 광주에서 완전한 이변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가 광주 현장에 일주일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딱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막 울고불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태풍이를 그렇게 연습시켰는데 한 번도 못 썩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막 뛰어가 태풍을 찾아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지금 표정이 자는 표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들고 막 이제 뛴 거예요. 뛰었더니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노장님! 막 하면 지르니까 뭐
다 쳐다본 거야. 받으세요 하고 쭉 던지. 하고 딱 받았는데 내가 버이 이러니까 요 밑에 요 버이 하는 애가 요 쟤입니다. 요에. 밑에? 아, 요거? 아, 요 뒤에 여기 아빠구나, 여기. 그래서 이 사진이 CNN 일주일 내내 나왔어요. 이 광주 1위가 사실 대통령 만든 거죠, 사실은. 네. 그날에. 근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당선되고 났더니 막 왠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유시민 당시 개혁당인가요? 예. 유시민 씨를 싫어했잖아, 그때. 저는 유시민을 사실은 저는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왜 싫어했다고 저를 알려줬어요?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무 나는 좋아했는데. 나는 좋아했는데 네. 나를 인정해주지를 않아. 그러면서 저는 미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살갑지가 않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표정부터. 아니 진짜 사연이 있는데 네. 하여튼 여차 해가지고 뭐 부산에서는 그래도 미키가 활동을 해야 네, 뭐 움직인다. 된다. 네. 뭐 이래서 이제 절 보고 뭐 중앙이 뭐 한 자리를 이제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내가 그 유시민 대표가 뭘 하려고 하는 거기에 뭐 상임모를 맡게 됐다 네. 하면서 이제 이래 좀 광을 팔았어요. 네. 광을 팔았는데 갑자기 유시민 대표를 차를 태워줬던 친구가 오는데 유시민 대표가 직접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 보고 어이 미키 형은 뭐 상임중앙위원 이런 거 전혀 생각도 안 하던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 사겠어. 그래? 이러고 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이더라고. 형은 몸빵이라서 안 된대요. 몸빵이라서. 그 몸만 쓰는 놈이다. 대학도 안 나오고. 아, 근데 그랬다는 거야. 근데 유시민은 가만 안 둔다. 원래는 좋아했는데. 좋아했는데 자기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미키 루크가 움직여야 경선장을 달굴 수 있었고, 실제로 미키 루크가 수천 명을 지금 움직이고 경선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시민은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양반 자체가 원래 살갑지가 않아요. 원래 표정부터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좀 티꺼해요. 그래서 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봉주 의원도 싫어했고, 정청래 의원도 싫어했었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뭐 토론하라 하면 토론 안 되죠. 선거를 붙으면 저는 이길 자신이 있어요. 선거를 붙으면. 자신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라도.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이,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고맙다고. 부산 지역에 여러 명이 됐잖아요. 대구도 되고. 이 친구가 거기서 숨은 역할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어요. 꼭 숨진 않았어요. 역할 좀. 아니 뭐 팩트니까 제가 자랑하는 걸 조금 좀 쑥스러워하는 편인데 아니 그 뭐 대통령께서 뭐 그런 편 잘 안 쓰는데 전화가 왔어. 퍼펙터 미키 씨 완전 퍼펙터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예. 그래 내가 이걸 언젠가 써먹어야 했는데 오늘 써먹네. 언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잖아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안 일이 있었어요. 5월 23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5월 22일 날 예감이 안 좋았대요. 서로 너무 친하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2일 날 봉화로 전화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제가 그때 이제 그 MB 쪽에서 압수수색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지점통 때문에 또 재판도 받고 뭐 집행유예 받고 뭐 벌금 받고 뭐 이러면서 막 불려다녔어요. MB 검찰에. 예.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에 뭐 광산업 하러 간다고 도망갔는데 볼리비아 광산.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그 인적이 끊어진 봉화 이렇게 해서 파리 한 명은 아니지. 파리 한 마리도 오지 않는 이걸 이제 보고 내가 봉화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제 김경수 비서관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좀 뵈야 될 것 같아. 근데 가겠다 이랬더니 김경수 비서관이 전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자리 계시죠? 예, 뭐 자리 있습니다. 뭐 이래.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가 연락이 안 와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어. 나는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김경수 비서관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미키 너무 보고 싶은데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근데 요 조금 조용해지면 한잔 하자. 그래서 나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억지가 좀 세니까 선배님 정말 부탁인데 오늘 정말 대통령께서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열차표 끊었다니까요. 했는데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나 그럼 내일 갈게요. 그러면 내일 가면 되지요. 뭐 이러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속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김경수 비서관이 그렇게 오지 마라고 했더라도 내가 꼭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기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노사모 이야기 앞으로 조금 더 하려고요. 몇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 예. 불러주면 뭐 저도 예. 광 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다음 청소에 나가시기로 하셨거든. 상대가 누구냐면은 민주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 간 조경태 의원 되셨거든요. 자, 아쉬울 때 끝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유세가 있으면 어김없이 연단에 올랐던 이상호 씨. 체중이 8kg이나 줄어들 정도로 정열적으로 일하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그의 인터넷 아이디인 미키루크를 본따 미친 루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선 이틀 뒤 이상호 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양말 유통업체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이 상가들은 전부 다 그동안 장사를 안 하셔서 쌓아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유세장마다 아빠와 함께했던 아이들에게도 이번 대선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야신 누구야? 너무야, 노민이 누구야? 너무야 할아버지. 너무통아, 너무야 짱. 이상호 씨는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은 2002년도 광주 국민경선 때 아무도 예측치 못했던 압도적 1위를 광주 시민이 만들어줬을 때 희망대지라는 아이디를 누가 한 명이 냈는데 그 2달이 됐는데 전혀 걷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대지 트럭을 그냥 내일 당장 구해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만이 재벌의 검은 돈의 자유로운 대통령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12월 19일 대집국을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깨끗한 정치 만듭시다. 노사모 회원 여러분 보셨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열망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자, 길거리로 나갑시다. 함께한다면 우리의 꿈이 온 세상 가득 빛날 거예요. 노무현과 함께 가요. 노란 리본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이미 헤맸잖아요. 오른 것은 아무리 한다라도 옳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노란빛 냈나? 이기나? 사람 사는 세상을 2002년 12월 19일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던 순간 노무현 대통령이 돼버렸나? 친척 측근 가리지 않고 그는 돈 받아 챙겼을지도 모르지.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조선일보 폐간하자. 여러분, 국민의 함성 5초간 발사. 국민의 일, 시민의 힘으로 다시금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유명한 분보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 들었던 것을 풀고 싶습니다. 정치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함께 떠들고 노래하고 환호를 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활짝 웃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나라당 기대할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저희들이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 해서 노무현 대통령 좋게 해줘서 뭔가 얻어먹으려는 생각 가지고 있거나 저 호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면요, 호떡으로 제 뺨을 때리십시오. 자기 재산만 불리기 위해서 희란이 됐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만 배불리기 위해서 위장 전입, 위장 취업시키고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드러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국민들께 사과했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까? 2000년에는 BBK 내가 회장이요 라고 하면서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회사를 홍보 이명박 후보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 났지 않습니까? 7년이 지난 지금 그 명함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없습니다. 명함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없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데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어도 정말 상관없는 일입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기호 1번 이상호 후보가 전국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의 목표가 직분의 희망으로 그 희망이 더 큰 가능성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현실로 만드는데 몸 던질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여러분 꽃다발 받으십시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렵다, 무리다, 안 된다 입니다. 정치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는 모순을 이겨내는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내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손을 잡고 갑시다.